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왕국입니다. 제가 최근에 홍익희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제가 사실 한 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3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 파트에는요, 왜 비트코인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비트코인이 정말로 50만 달러로 갈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할줄은 돈 버는 채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 번째 파트도 두 번째 파트 못지않게, 첫 번째 파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2008년에 생겼고 그 후에도 수많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가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인 생활에 쓰이는 게 사실 좀 거의 없거든요. 아무리 뭐 이더리움, 솔라나 해봤자 그들만의 리그일 뿐인데, 이게 몇 년 안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특히 트럼프가 비트코인의 상거래 결제를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상거래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고 그거를 상거래에 쓰는데 지금 하등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비자 카드 이상으로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중에 비트코인 ATM기도 많이 설치돼 있어요. 비트코인 신용카드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맹점들은 돈을 받을 때 이걸 비트코인으로 받을 건지 달러로 받을 건지 자국 화폐로 받을 건지를 자기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지금 1억 5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게 제대로 쓰이겠어 하는데, 사실상 1비트코인은 1억 사토시로 또 나눠집니다. 지금 1사토시가 지금 한 1.4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토시 단위로 쓰게 되면은 시중에서 거래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비트코인이 치고 나오고 리플 같은 것들이 송금에 더 많이 활용되고 하면은 이제는 실생활하고 많이 융합될 뿐만 아니라, 특히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이제 다시 부흥하게 되면 그 가상 생태계 안에서 가상 자산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통화혁명의 변곡점에 서 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발전 추이가, 변화 추이가 우리 생각보다는 더 빠르게 우리 곁에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아직도 비트코인은 한 개 단위로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아닙니다. 1.5억 주고 한 개 살 필요 없고요. 0.1개, 0.01개, 0.0001개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상용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상거래 가장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송금 분야, 그 다음에 메타버스 가상 생태계 안에서의 심재가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코인이 좀 혜택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비트코인이 이제 주로 쓰이게 되고,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도지코인을 그들의 결제 코인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테슬라, X, 스페이스X 뭐 이런 쪽에서요. 그 다음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제는 리플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은 사실은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런 걸 꺼려왔었는데, 미국 정부 장치가 이제 친암호화폐 쪽으로 가면서 이제 많은 기관들이나 은행들도 좀 더 자유로운 행보를 할 수 있는 이제 룸이 좀 열리게 된 거죠. 어쨌든 이제 할투는 돈 버는 데 집중된 채널이니까 투자 전략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인덱스 전략, 최근에 한국에는 뭐 스파이라든지 QQQ 같은 인덱스 상품이 유행인데 비슷한 전략을 추천하셨더라고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평소에 좀 안타까워하는 건, 특히 초기 입문하신 분들이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고 조금은 안전한 투자, 정석 투자를 하길 바라는데, 2024년 같은 경우는 어떤 거래 비중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거래소 거래 비중을 분석해 보니까 비트코인 거래 비중은 5.5%뿐이 안 됐습니다. 즉 나머지 94.5%가 알트코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도 1.6%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동성이 큰 대박 칠 수 있는 코인, 리스크 테이킹에 우리 민족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확 올라가면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막 사. 그래서 그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막 10%가 넘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10% 더 주고 그래도 막 삽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횡보장을 보이면 이때는 또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요. 왜 빠져나가냐면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산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을 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횡보장이면 알트코인은 하락장 내지 폭락장이에요. 그러니까 다 털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횡보장일 때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결국은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죄 던지고 이제 떠난 거예요. 예. 이렇게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장에 왔을 때 정작 우리 국민들한테는 비트코인이 없어요. 저도 못 벌고 심지어.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의 시총 비중대로만 쫓아가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수 추종, 그 패시브 펀드가 액티브 펀드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이건 워렌 버핏이 내기로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도 주식시장의 이 패시브 펀드를 그대로 따오자.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100이라는 투자 자금이 있으면 도미넌스 비중대로 비트코인을 한 60% 사고 이더리움 한 15%, 나머지 25%를 갖고 여러분들이 대박 칠 수 있는 알트코인 골라서 재밌게 하세요. 하지만 이 비중만큼은 좀 지켜주자.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15, 그 다음에 25% 알트코인. 이게 수익성도 가장 좋고 변동성에도 가장 강하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꾸준히 올려줄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적립식 장기 투자를 권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주식 차트 기술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현란하게 매입과 매도 시기를 정하시고 하세요. 그런데 비트코인만큼은 장기 투자로 한 번 사면 절대 팔지 않겠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트럼프 얘기예요. Never sell your Never Bitcoin. sell your Bitcoin. 그런 전략을 제가 권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6040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6040 전략은 60% 주식, 40% 채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60% 비트코인, 40% 알트코인이네요. 왜냐하면 이더리움도 사실 알트코인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주가 지수를 이길 수 있는 펀드 매니저도 거의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5%도 안 되는데 아마추어들은 0.1%도 안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내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이 노미네스 비중 그대로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초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장기 보유도 된다고 그럼 보시는 거고요. 이더리움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나머지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 맞습니까? 그럼? 장기 보유할 가치가 있는 거는 저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암호화폐 최대의 적은 미국의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규제에서 친암호화폐 정권이 탄생해서 환경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잘 못 들어왔어요. 왜 못 들어왔냐 하면 크게 세 가지가 걸립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산다 하면은 세금 문제, 회계 문제, 사더라도 어디에 보관해야 되지? 수탁 문제가 걸려요. 그런데 이거를 일거에 해결해 준 게 지난해 초에 나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예요. 예. 그 이후로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참여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 주도 장세였던 여태까지의 비트코인 시장을 이제는 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세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사는 단위가 틀려졌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거래된 체결량을 조사해 보니까 70% 이상이 1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들이었어요. 오, 네. 그래서 이거는 개인들의 거래라고 보기 힘들고 네. 이거를 기관들의 투자라고 봤을 때 이제는 기관들이 시장의 70%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들의 재무 전략 일환으로 이제는 그들이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15일 날 새로운 재무회계 기준이 발표됐어요. 여태까지는 비트코인 같은 걸 사면은 이거를 위험자산하고 봤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폭락했을 때 폭락 최하 가격을 장부에 기재해 놓도록 했어요. 아, 최하 가격을? 네. 네.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이제는 회계연도마다 측정일 당시의 시세를 그대로 반영시키면서 이익을 봤으면 그거를 이익에 반영시키는 법으로 바꿨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제는 기업들이 어떤 양태가 되냐 하면 그간은 주가 부양책을 택했을 적에는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10조 원어치 자사주를 소각시켰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기업이 10조 원을 소각시키는 대신에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가 부양책 방법이 과거에는 자사주 소각이었던 게 10조 원으로 비트코인을 사두면 이 가치는 계속 커가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점점 좋아지는 거고 쓸데없이 주식을 불태워가지고 그 부양 효과가 이틀뿐이 못 갔어요. 아, 그렇죠. 네.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부양 효과도 훨씬
장기간 지속되면서 회사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암호화폐 세상을 바꾸고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소. 네. 3년 전만 해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이 한 330만 개 되는데 지금은 250만 개뿐이 안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들이 장기 투자를 위해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유동 물량의 85%는 이미 개인 지갑으로 들어가고 15% 정도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국가 간의 전략자산 비축 경쟁이 벌어지고 브릭스에서 비트코인으로 무역을 하기 시작하고 하면 더 많은 수요처가 생기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춘추전국 시대를 맞아서 사람들이 주머니 속에 여러 통화가 들어올 텐데 원화도 들어오고 달러도 들어오고 비트코인도 들어올 텐데 어느 통화를 먼저 꺼내시겠습니까? 가장 인플레이션이 빨리 되는 통화, 즉 원화나 달러 같은 걸 꺼내서 쓰고 한 번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온 비트코인은 꺼내지 않고 이건 계속 잠길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퇴장 속도가 생각보다는 빨라지고 시중 유동성이 더 빨리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비축이 경쟁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어요. 50만.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장기 보유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게 플랫폼 코인인데 다른 더 훌륭한 플랫폼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솔라나라든지 뭐 등등. 그런데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에 트리플 적어 있어요. 트릴레마? 네, 트릴레마. 네. 솔라나 같은 게 처리 속도 하나는 빠른데 예. 그게 언제 사실은 먹통될지 몰라요. 그리고 보안이 좀 약하죠. 네.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처리 속도가 빠르고 예쁘니까 그냥 그런 것도 다 묻어봐줬는데 예. 앞으로 이더리움도 지금 6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지금은 헤매고 있지만 점차 처리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6단계 업그레이드가 제대로만 수행만 된다면은 비더리움이 쉽게 2인자 자리를 내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이번 포브스에서도 그 올해 전망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조차 앞으로는 디파이에 특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놨고 이더리움 같은 것도 그들의 처리 속도만 빨라진다 그러면 보안성이 솔라나나 이거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다시 각광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건 미국의 행정부만 바뀐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미국의 양원이 상원 하원이 과반수가 넘는 인원들이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의원들로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입법 자체도 규제보다는 지원 쪽에 입법이 제정되고 발의될 겁니다. 브릭스가 비트코인을 무역 통화로 쓰게 되면 그들의 브릭스 유닛이라는 통화에 지금의 계획은 금과 통화 바스켓인데 여기에 비트코인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요. 즉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은 갤럭시 디지털의 대표였던 노보그로츠가 블룸버그 TV에서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채택이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그런 비슷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가격이 50만 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바로 이 양반이 얘기를 했습니다. 코인이 이제 안 좋은 게 하나 있죠. 통상적으로 역사를 보면은 이게 4년에 한 번은 크게 망했습니다. 14년, 18년, 22년 각각 최소 60%, 70% 이상은 빠졌거든요. 폭락이 맞습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으로 보면 26년에 또 한 번 큰 폭락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그건 지난 데이터를 보면 동의 안 할 수가 없어요. 공교롭게도 한 3년차 된 해에 사실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그런 조정이 안 온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조정은 옵니다. 항상 건강한 조정도 오고 우리가 거시경제 흐름이 나빠지면 그 이상의 조정도 와요. 하지만 옛날처럼 80% 90%씩 빠지는 그런 폭락 장세는 앞으로는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현물 생태계층이 굉장히 날로 두꺼워지고 있어요. 네. 과거에는 세력들이 선물 시장을 악용해서 현물 시장을 막 흔들었어요. 즉 그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래서 웩도도 현상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장난질로 80% 90%까지 그냥 내리꽂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익을 취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진 게 현물 시장에 큰 형님들이 들어와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브랜록이나 피델리 같은 작은 세력들이 그 시장을 흔든다는 거는 형님들이 우선 용서를 하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는 개인 주도 장세에서 기관 주도 장세로 변했고 앞으로는 국가 주도 단위로 이제 커질 겁니다. 전략자산 비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변동성이 아무래도 좀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옛날과 같은 그런 폭락장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한 30% 혹은 거시경제의 어떤 악재, 돌발 악재가 터지면 그 이상도 될 수 있지만은 옛날과 같은 그런 무자비한 폭락장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전에 그 트럼프의 명언을 말씀해 주셨죠. Never sell your Bitcoin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래도 26년에 일시적으로 좀 팔 생각이 있기는 있습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그 비트코인을 파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혹시 판다고 하면 어떤 시그널을 중요하게 보실 겁니까? 예, 저는 장기 보유를 권하기 때문에 팔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만약 팔아야 할 경우가 온다면 피치 못해서 거시적 경제 흐름이 급격히 안 좋아진 어떤 돌발 악재 같은 게 터졌을 때 뭐 신용경색이나 금융위기나 하여튼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거를 이겨내는 자산군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그때는 다 같이 무너지는데 다만 비트코인이 회복 탄력성이 좀 빠를 겁니다. 살아나는 게 다른 것보다는 좀 빠를 테지만 그때는 저도 팔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정 불편하면 저는 사실은 가격이 떨어질수록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물량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라도 적립식 장기 투자를 권하지만 꼭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이동평균선 120일선을 기준으로 데드크로스를 칠 적에 파시고 맘 편하게 현금을 갖고 계세요. 현금도 분명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현금은 가만히 노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는 장에 내가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들다 할 적에는 그때 파시고 다시 120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드크로스 발칙했을 때 다시 사세요. 역시 121선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뭐 다시 올라가면 그때 다시 되사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또. 오늘 제가 여기서 너무 많은 거를 배운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맨날 이제 미국 뉴스 접하고, 뭐, 이렇게 기껏해 한국 뉴스 정도 접하는데, 브릭스 쪽은 이제 완전히 이제 문외한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좀 더 많은 확신이 섰습니다. 비트코인 가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바쁘신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